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곳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은 검사 독재 청산 프레임으로, 한동훈의 국힘당은 운동권 청산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검사 독재 청산이 시대 정신이라고 대답한 국민들이 전화 면접에서 무려 20.6% 더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총선의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선거의 본질을 물었기 때문에 불변이다. 게다가 그 본질을 매우 정확한 워딩으로 물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보다 익숙한 정권 심판이라는 워딩 대신에 검사 독재 청산이라는 구체적인 워딩을 썼던 겁니다. 그랬는데도 이 정도의 차이라는 것은 20% 더 많은 국민들이 문제는 검사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얼마나 공감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적게는 51.9%, 많게는 57.8%가 여기에 공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시민언론 민들레에 올라온 유시민 칼럼도 이런 불변의 시대정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35대 60으로 고착된 여론 지형이라고 말하면서 이 심각한 경제 지표들이 변하지 않는 이상 윤석열 지지율과 국힘당의 총선 득표율을 1%도 끌어올리지 못할 것이라는데 500원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나라면 무서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이겁니다. 문제는 경제야. 그 경제를 말아먹은 무능한 검사들이 문제야. 그 검사들은 일은 하지 않고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어. 과반을 훌쩍 넘는 60% 가까운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론조사 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불변의 시대정신을 확인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불변의 시대정신의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 TK와 PK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은 이 불변의 시대정신이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PK는 엇비슷합니다. 이 부울경이 최대 격전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 20대 남성들은 운동권 청산, 기성세대 청산을 시대정신이라고 좀 더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여성의 검사 독재 청산 인식이 그것을 상쇄해서 20대 전체에서도 불변의 시대정신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전반적으로 국힘을 지지해왔던 60대에서도 엇비슷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역으로 따지면 부울경이, 특히 부산이, 연령으로 따지면 60대가 그 격전지가 된다는 겁니다. 즉 고지전이 민주당 쪽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국힘 쪽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약 저 고지전에서 우리의 밭가리가 통한다, 그러면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외에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이 원희룡을 압도적으로 이긴다. 서울 마포에서도 한동훈이 와도 안 될 정도의 정청래 의원의 지지세가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과거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정일영과 국힘의 민경욱, 정의당의 이정미가 3파전이 치러졌고 거기서 이정미가 18%나 득표해서 정일영이 민경욱을 힘겹게 이겼었는데 이번에는 이정미한테 갔던 그 18%에서 10% 정도가 이탈해서 정일영에게 옮겨가는 바람에 국힘 후보들을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일단 검사 독재당을 무찌르고 보자라는 불변의 시대정신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겁니다. 따라서 일단 검사 독재당을 무찌르고 보자는 이 시대정신을 구현할 비례제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광주를 찾았는데 거기서 비례제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고뇌에 찬 결단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 선출 제도가 논란입니다.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을 함으로써 결국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우리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맞은편 역시 대응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영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시켜야 되지만 여당이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병립형 회기를 우리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제3의 길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번역별 비례의 이중 등록을 허용하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소수정당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수정당을 위한 의석 30% 할당 또는 번역별 최소 득표율 3%의 1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3권역에 3%씩 고루 득표하는 소수정당은 3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 배제 문제는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소수정당 보호 그리고 민주당이 요구한 이중 등록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번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제 하에서 여당의 반칙의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권역별 병립형은 지역주의 완화 그리고 민주당에 유리한 점이 있지만 소수 정당이 피해를 입습니다.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대응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반칙으로 대응하는 것이어서 정당 방위이지만 결론은 준영동제가 껍데기만 남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이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민적 현실 감각으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국민께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이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어떤 결정도 모두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일을 따라 국민만을 믿고 가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총단결로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고 총선 승리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민주주의!